모처럼 여야 대치 상황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협치를 강조한 20대 국회에 순항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 계신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시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명현 의원님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현입니다. 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두 분 감사하고요. 일단 김명현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정세균 의장이 어제 추경이 무산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고 유감 표명하겠다. 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그런데 지금 복도앞 농성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개회사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인데 추경 무산된 거에 극한돼서 이렇게 이제 문제 의식을 제안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의장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장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에 치우쳐서 의사를 진행한 거, 이것은 큰일이거든요. 이것을 재발 방지 약속도 없고 또 사과도 없고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초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김명현 의원님, 여당에 사과하면 사퇴 안 해도 국회 정상화 할 예정이신가요?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의장의 인식이 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확실하게 한다 하는 의사만 있으면은 네. 국회를 굳이 이렇게 가동을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민생 추경이 급한데 우리가 왜 이것을 시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박용진 의원님,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여당에 정식으로 사과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정세균 의장은 지금 국민에게 유감 표명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더민주에서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오늘 의장께서 표명하기로 하셨다고 하는 국민에 대한 추경 무산에 대한 유감, 이 정도로도 적당하지만 네. 어제 개회사를 통해서 밝히신 의견도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에 아주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한다거나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회사는요,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으로서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나란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게다가요, 과거에 있었던 많은 국회의장들의 개회사 한번 하나하나 봐보십시오.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 개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던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정치쇼에 불과한 행위를 하고 있다. 왜? 청와대 보여주기용의 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보여주기용 정치 반발 그만하시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정현 대표님이 늘 말씀하셨었던 민생 추경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발목 그만 잡고 국회의장에게 항의할 걸 충분히 하셨으니까 들어오셔서 제발 추경 좀 처리하죠. 예. 자, 그럼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제 연설 내용 중립성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데요. 정세균 국회의장 어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말로 이제 연설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언급한 우병우 수석 문제, 사드 문제, 공수처 문제에 대한 입장이 더민주 당론이라는 점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어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가 있어서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를 반대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아서 그 처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왜 말씀을 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라고 해서 반발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요. 복지공약 관련해서 파기하신 문제, 경제민주화 공약 정책에 대해서 야당과 다르게 가고 여당과 똑같이 가셨던 문제
그리고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하실 때 저희는 다 퇴장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으로 대통령 맞이했고 기립으로 보내드렸고 박수 쳤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을 뿐이고요. 예. 국회에도 기본적인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고 기본적인 정치의 예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이렇게 무조건 파행으로만 몰고 가면 어떡합니까? 네. 지금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비판과 조치가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나치게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새누리당이 문제제기를 하실 게 있으시면 정진석 원내대표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유감 표명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세균 의장에 윤리위 제소하시고 정치적인 탈핵 주장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예. 얼마든지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본회의를 거부합니까?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님께서는 이번에 사과하지 않으면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정기국회 없다고요? 아니 그럼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국민 눈치는 안 봐요?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어디를 믿고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의지할 때가 있겠습니까? 예. 여당이 여당의 자리로 국회의원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박용진 의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정세균 의장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요. 예.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 바로 밑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 국민을 국민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일부 절반도 안 되는 세력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퇴장을 한 것도 처음부터 이것을 퇴장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들었습니다. 우병우 수석 얘기했을 때 저희들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공수처 얘기했을 때도 일부 술렁이긴 했지만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만 사드 문제에 있어서 사드 설치 문제에 있어서 의장의 그 인식을 보고는 네. 이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국민 54% 이상이 예. 얼마 전 그 여론조사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갖고 있는 의장의 인식을 보고 네. 그것이 국민들이 우리를 대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장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 의장님께서 예. 예, 국민을 대변한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54%의 사드를 빨리 배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국민들은 의장께서는 국민을 안 보이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을 팔아서 자기 정치, 자기 논리를 갖다가 주지시키기로 한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연설문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끝까지 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이분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파에 매몰돼서 논리를 갖다가 대변하는 듯한 그런 연설문을 발표를 하고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가면서 이끌어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새누리당은. 그래서 지금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가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정세균 의장 측은 그 의장 사과는 우병우 수석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 우병우 수석 사퇴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사실 상당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에 관한 발언, 사드 배치 관련 발언 이거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 부분이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아까 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그 자리를 다 지키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 얘기 때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술렁이긴 했지만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만 안보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금 SLBM이 코앞에서 발사돼서 500km씩 날아다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네.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엄중한 사안을 의장께서는 인식을 절대 다수의 국민하고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서 저희들이 이 문제 삼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의장입니까? 네. 대한민국 자, 국회의장이에요. 예. 예. 안보 위기 문제까지 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명현 의원님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흥분하셔가지고 정세균 의장의 연설 내용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여나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보고 계시는 YTN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부분 읽어드릴게요.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이어갑니다. 어디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 정부가요 제대로 북핵 관련한 우리 정부가 주도로 해서 북핵 대응 그다음에 북핵 위기에 대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야를 떠나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이렇게 왜곡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흥분하실 일 아니에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면밀하게 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 같이 고려해서 훌륭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니까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불필요하게 오해하지도 마시고 오버하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세균 의장의 그 개회사를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장의 개회사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불만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하실 일은 하셔야죠. 네. 합의된 민생 추경 빨리 통과시키고요. 관련된 법안들도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현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네. 저도 이 연설문을 10번도 더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장께서 사드가 국민적 논란 속에 있고 북한은 계속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갖다가 확고하게 국민에게 그 의사를 갖다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엔 이걸 당론으로 채택도 안 합니다. 도대체 찬성해요? 반대해요? 국가가 이렇게 위중한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당론 하나 채택을 못하고 거기서 국민들 눈치 보고 이런 입장 표명을 못할 때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의장께서 연설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 표명도 못하고 문제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능한 국회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안보를 갖다가 책임지는 국회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심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의장의 안보의식 이것을 심하게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김명현 의원님께서는 논점을 흐리고 계신데요. 아까는 정세균 의장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수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데 왜 소수만 대변하시냐고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왜 강력한 안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왜 논점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문제까지 관심을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일을 잘 할게요. 새누리당 역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자고요. 여야 당을 떠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세비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로서 우리가 약속한 추경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무위원들, 일할 장관들 인사보고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일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장이 강력한 안보의식이 없다, 좀 답답하시면 별도로 항의하시고요. 별도로 그와 관련한 토론회를 잡으세요. 괜히 본회의 발목 잡지 말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본회의를 발목 잡지 말라, 발목 잡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김명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왜 이 사태가 이렇게 커졌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생 추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추석이 코앞이에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원만한 국회 운영을 못해서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저희가 그러면 의사봉을 훌륭하신 두 분의 부의장이 계시니 여든 야든 상관없이 어느 분이든 우리는 다 받아들이겠다. 의사봉을 부의장한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 추경 하자고요.
또 대법관 동의도 하자고요. 모든 절차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설문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내 손으로 꼭 이것을 처리해야겠다.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최근에 정세균 의장께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장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갖고 국회가 이렇게 파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부덕의 소치다 하고 사과하고 국민들께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나로 인해서 이게 촉발됐으니 의사봉을 넘기겠다. 부의장님께서 좀 빨리 민생 추경을 좀 해달라. 이렇게는 왜 못합니까? 네. 굳이 예. 당신 손으로 이걸 꼭 해야겠다는 아집 이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에요. 네. 이거 국회 우리가 파행- 의사봉 예. 준다고 해서 의장의 위상이 국회의장이 떨어집니까? 저기 김영용 의원님,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사회를 보는 게 무슨 특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국회 반드시 운영은 내 손으로 중립적으로 해야 해야 되냐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해야 잘못을 해서 아니, 잘못을 그걸 해서 특권이라고 국회가 파행이 됐을 때에는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는 적어도 급한 민생 문제는 부의장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두리 있게 예, 근데- 부의장께서 좀 예, 해주세요. 예. 내 대신 이렇게 완만하게 이끌어 가 주시면은 저희들도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예, 다음 예.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아집을 부리시니까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아집 혹은 고집을 부리는 건 새누리당 의원들이세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의사봉을 잡든지 말든지 빨리 이것부터 처리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향한 자존심 세우기입니까? 아니면 민생 추경 통과입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의 이것은 역할 중에 새누리당의 가장 큰 게 본회의 사회권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편파적이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 운영은 중립적으로 하고 나라의 중요한 사안들과 관련된 의견을 밝히는 건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누구나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아니에요? 그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 운영은 중립적으로 그러나 정치적 견해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동의할 수 없다. 이거는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만 국회의 운영은 하셔야죠. 참여를 하셔야죠. 네. 그것도 안 하고서 국회의장 자, 제가- 물러나라. 국회의장 사회권 넘겨라. 이런 그 지연 말단만 자꾸 주장하시면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뭘로 보겠습니까? 이런 여당과 정부를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이번 추석을 따뜻하게 맞이하실 수 있겠어요? 좀, 네, 좀 자, 의원님. 감안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제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어젯밤 고생하신 거 잘 아는데요. 이제 그만 좀 하시고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잖아요. 여당이 국회 파행이라니요. 이제 좀 돌아오셔서 본회의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와주십시오. 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정세균 의장께서는 평소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2008년 8월 18일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다.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 운영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일단 당적 이탈하도록 하는 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중간 생략.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지 한나라당 국회의장이 아님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강한 소신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장이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까? 네, 자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 어제 그걸 네, 예, 박용진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마무리 말씀 짓겠습니다. 예. 말씀 네. 잘 해주셨는데요. 그 2008년에 정세균 의장이 민주당 대표를 하실 때 그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당의 국회의장이요 날치기로 직권 상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여당 편만 들어서요. 국회 운영은 중립적으로 해야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국회의장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과잉 해석과 과잉 정치 행위를 하시는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 파행의 주범이고 민생 추경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요. 네, 자 두 분 그러니까 의원님. 다른 얘기로 국회- 이 자꾸 논점을 흐리시면 안 돼요. 예, 국회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추경안 처리도 못하고 인사청문회도 반쪽짜리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드 문제 또 청문회 그 예산안 등등 20대 국회에 민감한 이슈들 산적해 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중립성 논란으로 국회가 올스톱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김명현 의원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의장께서 이 고집 부리시지 말고 내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또 다수의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급이 있었다. 또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국회가 파행되니 뭐 사과 내지는 뭐 아까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만 앞으로 20대 국회 전반기를 정치적 중립을 엄중하게 지키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재발 방지 약속만 있으면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추경 처리하고 모든 의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20대 국회의원들이 전부 사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발 방지 약속을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의심받을 만한 의사 일정을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저희들은 그것만 약속을 해주시면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저희가 무슨 정치적 공세를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중립적 의무를 갖다가 훼손할까봐 안 지킬까봐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네. 이것만 지켜주시면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재발 방지 약속만 지켜주면 국회 정상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의장의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 운영법에 따라서 잘 운영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동의할 수 없는 그 정치적 견해를 개회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국회 운영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정세균 의장과의 관계는 두 측에서 잘 알아서 풀어주세요. 저희는 야당은 그 문제까지 뭐 개입하고 관심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여야 간에 합의하고 국회의장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일정을 파행시키고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얘기는 드릴 거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성을 되찾고 국회에 빨리 복귀하십시오. 국민들이 지금 민생 문제를 팽개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과 풀어야 될 문제는 알아서 푸시고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빨리 국회로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네, 자 20분 넘게 들었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 평행선만 달리다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뒷전이면 어쩌나 국민들 걱정이 많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분 의원님들 이후에 일정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